거기서도 뭔가 이윤 창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한 달치 충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진짜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돈이 없다. 진짜.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고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는 이걸 붙여요. 그리고 방문하시면 보내드린 예약증을 꼭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눈웃음 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상담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저희 AS 센터 직원분들 내방하거나 이러면은 혹시 회사에다가 이런 거 뭐 여론조사나 설문지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잖아요. 해야 돼요. 왜? 이 고객을 사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상담 잘해줬는데 그래 이 한테 포인트로 점수 좀 간다고 하니까 해주지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은 개통 방문 요청서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팩스가 보낸다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보여줬으니까 이대로 매출자로 저한테 잡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BTS를 갔어요. 토요일날 전화 못 받겠죠. 강의 듣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인천에 있는 유급평센터에서 개통이 됐다고 온 거예요. 나중에 저 끝나고 전화 통화를 했죠. 왜 그러냐. 그 고객이 그날 안 가고 한참 있다가 왔어요. 한 5일 있다가. 근데 왜 개통되었을까요? 제가 그날 아무도 안 보냈는데 이걸 보내주고 고객한테 이거 보내주고 이벤트를 보내놓으니까 그 고객이 저 몰래 갔는데 근데 이걸 보여줬으니까 처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코를 끼워두는 거예요. 보험을 1, 2, 3단계까지 들어두는 겁니다. 무조건. 예, 그래야지 확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내가 실패했는데 없어지면 진짜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방문개통. 전국센터 분포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보면은 뭐 울산 있죠? 포항 있고 대구 있고 부산 그 다음에 여긴 창원 정도 될 거고 거제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통영 쪽에도 원활하지 않죠. 그다음에 요 위에도 있고, 그다음 뭐, 예, 그다음에 이제 광주, 전주, 뭐 금산, 이런 데 대여가 대전, 이 위에도 뭐 오산이나 뭐 수원이나 평택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 위에도 인천, 부천 있고, 안양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여기는 원주 정도 되겠죠. 그다음 춘천, 그다음 여기는 서울. 저는 서울을 제일 중심으로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 서울도 이 위에 가면은 서울 위에도 있죠. 의정부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분포도이고 제 핸드폰 화면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네. 서울에는 지금 현재 센터가 송파 방위동이 있죠. 방위동 중국공이죠. 강동구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예, 강동구 핵동인데 잘 모르고. 그다음 여기도 여기는 건대 있고요. 예, 건대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구도 있죠. 그리고 여기 마포구도 생겼어요. 그다음 영등포도 생겼고 구로동이 있고 금천구 가산동이 있고 관악구 봉천도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위에는 뭐냐면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디 가요? 일산. 예, 일산 마두동에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야 돼요. 의정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서울은 NRC 하면서 NRC 컨벤션 할 때 빼고는 가는 일이 없어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몰라요. 그럼 연락 오는 사람은 서울 사람인지 알고 연락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면은 제가 강남에 있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바로 이렇게 오는 거지. 혹시 서울 사람이세요? 강남인데 어디로 가야 되죠? 이게 첫 질문이에요. 여기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강남에서 연락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대구역 위쪽 지역이면 건대구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송파구 방위동 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방위동 중곡동도 잘 해주는데 시간이 가끔씩 좀 일찍 마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 고객이 여기 있다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위치를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뭐 종로 이게 왔다 그러면 충북이겠죠. 아니면 이제는 마포구도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구별로 그 고객이 어디에 있다 이러면은 그 구별 근처에서 센터를 어디가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에 서울 주소를 이렇게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개통 현황인데요. 2019년도 이제 2018년 후반부터 제 동생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는 뭐 모르니까. 그래서
19년 3월 달에 23대, 4월 달에 여름 때 왔다 갔다 합니다. 5월 달에 10대, 6월 달에 11대 쭉 가죠. 여기 가다가 2020년, 그리고 여기 또 21년 있네요. 그때 30대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2년도, 그래서 30세대 쭉 가죠. 그 다음에 가다가 뭐 60대 할 때도 가까이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저도 제 동생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개통되고,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려고 하면은 온라인 개통도 온라인 개통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 오프라인도 같이 잡아야 되니까, 저도 오프라인 지금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에는 개통할 때는 제가 개통 개수, 빨리 200회선이 됐으면 좋겠어. 150회선 됐으면 좋겠어 생각을 했지만, 이제 300회선 정도 넘어가면 그런 생각 계속 카운트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뭘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걸 보죠. 매출액. 예. 왜냐면 잠깐 쓰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 동생이 걱정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걱정이 많은 타입이고 굉장히 비관적인 스타일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딱 맞춘직인데 제 동생이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개통을 보면은 오늘 빠져나간 사람이 이만큼이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 사이트 지어라. 개통 인원수 볼 수 있는 거. 쓸데없는 짓이다. 어차피 갈 사람은 다 간다. 갈 사람은 어차피 다 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396이 온데 이상으로 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5년 이상 쓰는 사람, 6년 이상 쓰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출을 올려주는 거지. 12,100원짜리 홍대 개통해놨다가 45일 지나면은 직권 해지될 만하면 만 원씩 넣는 사람. 네. 그러다가 자기 돈 깜빡했다가 해지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개통 건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만약에 문제라면 매출액이 요동을 엄청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2019년 3월인데 197만 원이에요. 매출액이 맞죠? 매출액. 그 다음에 이거는 4월달 2019년 4월 한 200 매출에 맞춰 조금 더 늘었죠. 이때는 19년 5월 260 조금 더 가볼게요. 20년 12월이네요. 이때는 927만 원이에요. 네, 개통만이에요. 쓰는 사람들이 요금 충전하는 것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21년도 7월 2,200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근래 건데 23년 5월입니다. 지금 6월인가요? 맞죠? 네, 그럼 앞달이네요. 이제 지금은 개통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본코드 말고 이제 아바타 AB를 나눠서 개통을 하니까 매출을 맞춰야 되겠죠. 제 동생이 루비를 마감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동생은 보상 플랜 잘 모르죠. 그래서 빨리 루비 마감을 시켜서 그 돈을 내가 가져오게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만의 보상 플랜 딸이 존재하는 본 코드 수익이 이 정도 갔을 때는 네가 내한테 줘야 된다. 왜냐면 명분 있죠. 이 글 쓰지만 나는 상담을 다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내 없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즐거워야 된다, 서로가. 그래서 선플랜 모르는 건 본인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도 우리 상품 철저하게 소비자가로 잡았고, 왜시니까 모르면 다 잘못이에요. 가까운 가족이 제가 그때서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소비자가가 35,000원인데 제가 4만 원 받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들켰을 때 명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소비자가까지 해서 제가 하죠. 그리고 자부시키는 거는 미리 홍보가로 받아놨다가 본가로 팔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본코드예요. 본코드는 매출이 많이 없겠죠. 어차피 유지할 수 있는 코드 개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5월달에 12만 1,700원이에요. 근데 아바타 A 같은 경우는 900 맞죠? 아바타 B예요. 여기도 932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한 1,850 정도 돼요. 일어나는 게. 근데 제가 이거는 이거고 제 동생 또 모르는 게 있잖아요. 요금량도. 요금량도 몰라요. 그건 제가 한 달에 요금량도 한 230, 50 하거든요. 그건 제 거예요. 맞죠? 그걸로 제가 매출 딴 데 치든지 어쨌든 해가 그거는 제가 알았어요. 잘 활용한 데는 가져올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개통 상담입니다.
자, 포스팅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1페이지 약간 앞에 다 약간 정리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1페이지 5번 안에 들어야 돼요. 내 글이 1페이지 5번 안에 못 뜬다. 그러면은 키워드를 상중하, 그 키워드를 상중하라고 구분해서 글을 낮추어 적든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빨리 내가 이 안에 들 수 있는 내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고 글을 작성하셔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무미도 오고 개통이 됩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딴 데를 보면 시간만 소비하게 되겠죠. 일단 지역 선 키워드 상중하 말씀드렸고 내 블로그 지수 파악하는 거. 네. 포스팅. 그러면 부산 선물 유심이에요. 맞죠? 1페이지 5분 안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부산 엔텔레콤. 아까 그 두 번째 강의 하셨는데 블로그를 노출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갑자기 저도 이야기를 안 드리고 있는데 예, 굉장히 경우는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물 유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선물 유심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팀의 선물 유심 여기도 있네요. 그 다음 기념 선물 유심 다 보이시죠?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도 어쨌든 5페이지 5번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연락 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 적은 걸 보시면 돼요. 하면 트렌딩 하는 걸 파악을 해서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이 처음에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대로 적으시면 서로가 안 좋습니다. 글이 안 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는 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고. 근데 똑같이 적으면 다양한 정보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몇 번 반복되면은 블로그가 갑니다. 그리고 글도 안 떠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블로그를 한 3명이나 5개 정도 선정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글을 참고를 하든 아니면은 복사를 해와서 만약 메모를 해놓았다. 안 되겠네요. 복사 못하게끔 막아놨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읽어보고 그걸 내가 표출해서 적으면 돼요. 첫 단락은 이 사람 글 내용을 읽어서 내가 표출해서 적고 두 번째 단락은 다른 사람 블로그를 읽고 내가 표출하고 그러면 새로운 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글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지 똑같이 적으시면 그거는 블로그가 빠르게 갑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문의 오는 거는 전화, 그다음 카카오톡, 오픈 채팅, 카카오톡 채널 이런 위주로 옵니다. 오는데 상담 채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상담 채널이 이제 MOM 해보려고 예전에 하고 있는 데씩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글을 한 분이 올렸나? 한 번 연락이 와서 밤 10시 넘어서 답변은 너무 늦게 때문에 나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선불, 원타, 김선불, 선불 요쪽 이것들이 전부 다 오픈 채팅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275분 문의가 와 있죠. 이렇게까지 누적되어 있으니까 오픈 채팅 이렇게 사람들하고 문의 오면 상담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선불 요구도 270세건 마찬가지죠. 여기도 김희식으로 280세건 이렇게 사람들이 골고루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 상담 채널이죠. 채널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고 어떨 때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어떨 때는 채널로 많이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정보입니다. 근데 촬영을 굳이 안 하셔도 여기 PPT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객 정보, 방문, 비대면, 개통은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맞죠? 내가 부산에 있으니까,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이 다르면 출장이 추가가 되는 거지, 크게는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개통된다. 그래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고객 정보. 방문, 방문한다. 그러면 지역이 어디냐, 성함이 뭐냐, 이렇게. 전부 다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장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통 가능한지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한 달에 대한민국 통신사에서 내 명의로 3건 이상 개통됐으면 추가 개통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고객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본인이 알아요. 예. 그리고 한 달에 3대 이상 개통한 사람이면 의심해야 됩니다.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개통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럴 수 있고, 그다음 또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개통할 때 그걸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뭐죠? 가입 제한.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자기는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대리점에서 개통할 때 우리 막 서류 적잖아요. 사인하고 체크하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KT면 KT 올레플라자를 가시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내가 신청했으면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네이버 가서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출장비 받고 주소 시간 이런 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출장비를 반드시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은 이런 사람 있어요. 오면 주겠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안 나왔습니다. 예. 제가 가는 데 가면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돌아와야 될지 제가 난감하니까 그래서 출장비는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출장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빌려서라도 입금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 안 받고 가시면 펑크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본인 돈 넣어놓으면 알죠. 다 약속 다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시고 고객 정보 비대면. 그러면 비대면 계통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K망이냐 L망이냐. 예. K망은 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배송이 있어요. 근데 배송은 저는 좀 잘 안 쓰는 편이고 배송이 라이더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들한테는 이 배송이 첫 번째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점심 때, 저녁 때 본인들이 지금 한창 배달 그때 피크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유심히가 뒷전으로 밀려요. 그러면 그런 거 없을 때는 유심히 뭐 빠를 때는 15분, 늦어도 한 40분 만에 가는데 이런 타임에 걸리면 3시간이 걸려요. 안 가요, 유심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송을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셔야 되고 여기도 KT 유심은 다이소로 가게 되면 KT가 표지가 검정색, 옆은 하늘색, 짙은 파란색 세 가지가 있어요. 짙은 파란색 최근에 나오는데 되는 거는 요것만 돼요. 까만색하고 짙은 파란색은 안 됩니다. 예. 걔네들이 N텔레콤에서 원체 갖다 쓰니까는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유심 이마트 24 편의점에 가시면은 고양이가 지금 파트너에게 뛰기 직전 모습이죠. 고양이가 뛰기 빠른 모습이다. 이 바로 유심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요 두 개만 되고 LG 유심은 전부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현재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그냥 보통 저는 LG를 좀 많이 개통하는 편이라서 요게 보내드리고 예. 추천 요금제는 요 두 가지. 예. 거의 다 이 중에서 대부분 396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심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유심 구입해서 유심번호 보이면 찍어달라. 그리고 제 개통할 때 신규 누르고 신규 번호 이동이 있어요. 신규 누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선불과 후불이 있어요. 그럼 선불 누르고 넘어가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어플 받아서 유심을 구입하기 전에 되는지 인증되는지 확인하라고 가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땄는데 이 사람은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발신 정지만 걸려 있는 상태면 수신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수발신 정지가 다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토스는 가끔 돼요. 토스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는 마시고 일단 유심 구입하기 전에 먼저 어플 깔아서 되는지 확인하고 유심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심을 샀어요. 근데 안 되네요. 그러면 센터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난감해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고객한테 유심을 새로 사라고 하더라도 가서 아니면 제가 유심비를 센터한테 전화해서 계좌번호 받고 제가 유심비를 줍니다. 그냥 10,000원. 예. 예. 그래서 너무 소탐되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소비를 하기 싫으시면 반드시 이걸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빠른 상담입니다. 보시면은 개통은 크게 신규, 번호이동, 외국인, 법인, 미성년자, 법인, 두 번 들어갔네요. 이 정도 있고, 지역은 방문할 거냐, 비대면할 거, 출장할 거냐. 이건 계획할 때도 안 되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신규 개통은 제일 간단하죠. 본인 신분증, 그 다음에 핸드폰 종류, K망 하면 미납본인 체크해야 되고, L망, K망 충전요금, 유심비 만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개통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필수. 만약에 번호이동이다. 당연히 신분증 있어야 되겠지만 뭐가 있어야 되죠? 통신사 이름, 번호이동 인증 항목, 숫자. 보통 보유번호, 1년번호 숫자 7개 중에 끝에 4자리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폰은 유심 끝에 4자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4 상담사한테 물어봐도 잘 주는데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요게 추가로 보내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미성년자 보통 법적 대리인 본인신분증이 있어야 되죠. 아이는 안 가도 돼요. 예. 그리고 아이 신분증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안 가져가셔도 되고. 근데 이 세 개는 도움이 갑니다. 그죠? 가족관계증명서. 예.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가면은 안 됩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개통했는데 개인사니까.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통 안 돼요. 그다음에 외국인. 이거 똑같죠? 이 세 가지 똑같습니다. 그다음 여권 외국인 등록 없어요.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시민권자, 그다음에 영주권자가 있는데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민권자인데 아직 대한민국에 있는 신분증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로도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법인 개통. 동일하죠.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대표 신분증, 대표자, 그다음에 법인 인감 보장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직원이 온다. 그러면 재직증명서, 위임장, 직원 본인 신분증 이렇게 이 앞 뒤에 있던 거 필요하고 얘도 추가로 갖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빠른 개통을 위해서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요거 하고 내가 칼점 남는다 이렇게 있는데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자, 안녕하세요. 송금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말하는데 듣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이 어디니 물어보세요. 지역이 어디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답을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해주죠. 인천 부평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어요. 부평이면은 방문, 부평동에 방문시키거나 아니면 비대면 개통시키거나 결과는 딱 나왔죠. 그리고 혹시 컬러링은 필요하신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는 컬러링이요. 필요 없으면 무조건 L만 갑니다. 제가 왜? 요금제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유심 비대면 하더라도 구입이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컬러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이 두 개 답변으로 그냥 저는 거의 끝냅니다. 다른 거 별로 안 물어보는데 L만 만약에 하면 된다. 그럼 단박에 체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건너뛸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여기도 연락 왔네요. 대면 개통할까 있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지역이 어디신가요? 그냥 지역 물어보시면 돼요. 대변입니다. 질문을 내가 바로 안 물어보면 이 사람이 자꾸 질문을 해요.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 뭐 예단 방문하겠다. 문화동 지정이 있지만 서울역은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방문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개통하거나 둘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그냥 보내주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세요. 지역은 어디로 활용하는 거 A5 계열 공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역이 어디인지 빠르게 남구안동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상도에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이런 대답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뭐 출장 가거나 만원 보내고 출장 가거나 아니면 일요일 지정 안 한다. 그리고 비정개통이 있다.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무조건 팔자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산북도입니다. 그러면 북부니까 내가 출장 갈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방문, 영산도, 출장길, 아니면 비대면. 세 가지가 제일 좋은 것 같네. 이렇게. 여기도 뭐 문의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재 KT 이야기는 발생 정지 상태다. 이랬으면 그러니까 KT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냥 빼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방문, 금암동 기준 방문하거나 혹은 비대면 개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개통하겠다 그러면 이제 제 세울 PC 번호 알려주고 이렇게 어플 깔고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이게 번호이동이죠. 번호이동 가능한지 물어봐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번호이동의 조건, 본인 명의일 것, 개방 상태를 상태였을 것, 그 번호 요금이나 없을 것, 세관 충족 안 하시면 불가능하다. 대부분 다 여기 다 걸립니다. 다들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밑에 즉 신규 번호 계획서 미납 정지폰을 꽂아서 사용은 가능하다. 미납폰은 그대로 쓸 수 있다. 대신에 신규 번호로는 개통해서 쓸 수 있다. 이걸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럼 개통해요. 네.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답변을 하고 말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그냥
그냥 좌절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컬러링이 필요 없으시죠? 예,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여기도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질문이 계십니다. 지역만 물어보면 답은 나오니까 방문, 출장, 비대면. 예, 그렇게 하면은 내가 상담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강의 오전 11시, 10시 뭐 나오고 그렇게 지원하고 보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한테 같이 보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스스로 강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바로 강주는 대금도 과정 중에 지점이 있고 또는 비대면에서 할 수 있어요. 끝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로 상담 끝난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대통령 끝나버리는 비대면입니다. 여기도 직권 해지 상태인데 어떤지 물어보면 직권 해지 상태면 쓸 때가 그대로 쓸 수 있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답 이야기하면 기억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러면 남이죠.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도 감사합니다. 시간이고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여기 부산이다. 지역 내용이 부산이면 출장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락동, 연산동, 부산이요. 보통 부산에서 문의가 오면 좀 안정적이죠. 안락동, 연산동, 부산동, 부산역 이 정도가 좀 안정적이어서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걸립니다. 웬만해서. 네. 그래서 알려주고 아니면 비대면하고 출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지역이 어디시니 물어보면 헤드폰이 다 떼져 있지만 개통하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무방을 개통하겠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역 어디냐? 그치입니다. 바닥입니다. 방금 답 나왔어요. 바닥 동선동에 지점이 있다. 또는 비대면 개통하시면 됩니다. 선택. 그리고 여기도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제가 아까 제 서울 사람 아니니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동대문 쪽이 없다. 그래서 성북구 장미동 지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비대면 개통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잠시 쪽에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잠시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래도 가까운 데가 송파 방위동에 지점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위치가 있으면 빨리 센터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역을 보내드리고 성남에는 없죠. 그러면 성남에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송파 방위동, 수원 지점 방문하시거나 또는 비대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는 필요 없다. 그러면 바로 얼마입니다. 여기도 기업 확인하시고 부천이면은 신고권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보내거나 비대면으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그래서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지역으로 보면은 방문, 출장, 비대면 답 나오는 그 사람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요금제 골라야 되니까 뭐 사용한 핸드폰이 뭐냐 요금이나 걸려있냐 그런 거 물어보시기 전에 컬러링이나 이런 거 필요하냐 그런 거 필요 없으면 그냥 바로 1만 가도 되고 어쨌든 개통 문의가 많이 오고 내가 할 일이 많으면 이제 내가 빠르게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해내는 방법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원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미팅을 하고 한기 대응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하우라는 게 모니터링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글을 적고 이런 거의 다 모든 내용들은 그 1페이지에서 5번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트렌드에 맞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번 달 개통권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요. 지금 개통권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럼 제가 알려주면 모니터링을 본인이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저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 해내시니까 문제가 아니죠. 내가 잘못된 거니까 내가 방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맞죠? 연결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해본 다양한 마케팅들을 팀과 함께 발전 수상의 조직과 함께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예, 이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이제 좀 예전이죠. 예, 작년인가. 근데 보면 큰 쪽이에요. 근데 작은 쪽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소비자 계통만 바꿔서 쫓아갈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많아지면 일도 많아지고, 맞죠? 뭐 번호 변경을 해달라고 하든지 뭐 이런 데 굉장히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저도 개통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개통을 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팀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팀이 있어야지 나한테 이제 시간과, 맞죠? 시간의 자유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유통을 가지고 필요한 것은 이제 조직이죠. 그래서 수강생과 안내하는 것, 안내해 주시니까 마케팅 열심히 배워서 진행을 하시고, 또 제 여동생이 BTS 이제 다니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제가 블로그 마케팅 한번 안 해볼래라고 물었을 때 제 동생이 시간을 좀 끌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했냐? 왜냐면 그 과거에는 제 동생이 인간관계 안 한다 했잖아요.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네. 제일 친한 친구 2명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개통을 했는데 금요일날 개통하고 토요일날 BTS랑 매지가를 했어요. BTS 가는데 버스 안에서 전화가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환경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면 개통 수십 회선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고, 그다음 지금 중요한 건 제 동생한테 제가 왜 그때는 힘들었는데 다시 했냐, 다시 도전한 거잖아요. 왜 했냐 물어보니까 제가 오빠애가 200회선 300회선 하는 거 보고 나도 오빠애가 하면 나도 하지. 저렇게 해야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마케팅도 이렇게 안내를 받고서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단어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이미 맞죠? 팩맨 같은 거.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열심히 하셔서 다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